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25년간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 북서부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IS 지도자가 자폭을 했다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소식까지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25년간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캔서 문샷, 암 문샷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행사를 열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이암 문샷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네, 우선 용어부터 설명하자면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처럼 혁신적인 계획을 가리켜 문샷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계획은 지난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처음 발족을 했습니다. 암 연구를 위해 향후 7년간 18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으로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이끌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재점화된 건가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이것은 담대하고 야심차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계획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계획을 통해 사망 선고로 여겨지는 암을 만성 질환으로 전환하고 암 환자와 가족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암 검진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가장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900여만 명이 암 검진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면서 암 검진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부가 힘을 쏟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이 캔서 캐비넷 암 내각을 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암 내각은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등 연방기관 당국자들로 구성이 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문샷 정상회의도 백악관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계획을 실행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이 정부에서 충당 방안이 있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65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최근 신설된 보건을 위한 첨단 연구 개발국을 통해서 암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초당적인 것이 될 것이고 미국을 하나로 만들 것이라면서 솔직히 이 계획은 다른 나라에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 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인 보 바이든이 지난 2015년 뇌암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 바이든은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으로 2008년 이라크전에 참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각별하게 아꼈던 아들이 40대의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퇴임 후 암 연구를 위해 바이든 암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암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네, 이에 미국 암학회는 올해 190만 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약 60여만 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네. 이 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어떻습니까? 계속 상승세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캐런 크누드슨 미국 암학회 최고 경영자는 지난 1991년 이후 암 사망률은 32% 정도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크누드슨 CEO는 물론 사망률이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200종류에 달하는 암 가운데 췌장암 등 일부 암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암 대응 계획과 관련해 미국 암학회에서 보는 관점에서의 진짜 성공은 암 사망률 감소와 더불어 모든 종류의 암 치료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뭐 그래도 암 사망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건 반가운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년 암 사망자를 30만 명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암에서 살아남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암 진단을 받은 후 잘 견뎌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암 연구가였던 해리스 부통령의 어머니 역시 지난 2009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바가 있는데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질 바이든 여사는 정부의 암 대응 체계는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중동 소식인데요. 시리아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군사 작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면서 미군 특수부대가 2일 밤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대테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격은 자신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미군 특수부대 테러 작전 중 IS 지도자가 자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신원도 밝혔죠? 네, 아부 이브라임 알 하샤미 알 쿠라이시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성명에서 뛰어난 기량과 용감한 군인들 덕분에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고 작전에 참여했던 모든 미국인들은 모두 안전하게 귀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알쿠라이시 어떤 인물입니까? 알 쿠라이시는 올해 46살로 지난 2019년 미군 특수부대의 공격으로 살해된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에 이어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당단체 IS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미 국무부는 그래서 알 쿠라이시에게 $1,000만 현상금을 걸었었습니다. 네, 이 앞서 미 국방부도 관련 성명을 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존 코비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 중부 사령부 소속 특수부대가 2일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커비 대변인은 이번 작전의 구체적인 장소나 표적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간략한 내용만 성명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현지 소식통들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 조직 지도부를 겨냥한 공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죠. 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 아트메에 있는 한 주택을 대상으로 헬기 등을 동원한 미군의 야간 급습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급습 작전은 약 2시간 정도 이어졌고 총격전과 폭발 후에 여러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민간인 사망자 수는 알려졌나요? 사망자 수가 언론 매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은 어린이 6명, 여성 4명을 포함 적어도 13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알 쿠라이시가 미 특수부대의 급습을 받자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폭사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바이든 대통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고위 국가안보 담당 참모들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 특수부대의 알 쿠라이시 제거 작전을 지켜봤다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이 이들리브 지역 터키와 접경하고 있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터키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고 있는 이 반군의 마지막 거점이기도 하면서 네. 또한 알카에다 그리고 다른 여러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의 은신처로 많이 사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시리아 북서부는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근 10년째 정부군에 맞서고 있는 반군의 본거지로서 지금은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를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이 반군의 주축을 이곳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군이 전에도 이 지역에서 공격을 단행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미군은 전에도 무장 드론을 이용한 공습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알카에다 지도자급 인물들에 대한 표적 공격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0월 31일 미군 특수부대는 이 지역에서 IS의 수장이었던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사살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후 IS는 급속히 세력이 약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서 IS 조직원들이 다시 큰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라크 북부 주민들은 여러 지역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면서 IS가 또다시 출현하고 있다고 전해옵니다. 얼마 전엔 IS가 시리아의 주요 교도소를 장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IS 잔당들이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알시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천 명의 동료 조직원들을 탈옥시키기 위해서 교도소를 습격을 하고 장악까지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군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민주군이 엿새 만에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번 대테러 작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이번 대테러 작전이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였다면서 이번 작전 성공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등으로 동맹국 그리고 상대 국가들이 미국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보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이뤄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